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29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차인의 지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임대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2년 연장을 주장하게 되면 매수자는 잔금을 지급하고도 실제로 내 집에 입주할 수 없는 이상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주택임대차 시장에는 많은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런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최근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 1항의 단서조항, 그러니까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가지고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강의에서 생생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동시에 시행된 2020년 7월 31일자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개정안의 개정 전망과 실제 개정되었을 때 그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동시에 시행된 2020년 7월 31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헤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얘기죠. 맨 먼저 첫 번째, 지금 현재 시장에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금 5%만 올려주고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서 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대부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임대차 시장에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실수요 임차인들은 그야말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전세가 들어있는 주택을 매수한 매수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으로 빼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는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했어도 소유권 취득 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는 결국 잔금을 지급하고도
내 집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갭 투자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또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매수한 물건이 3억 이상의 아파트라면 그 소유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주할 주택을 다시 임차할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가주택에 입주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문제점 세 번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매수인은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대출 조건 이행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규제지역의 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해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속 거주를 요구한다면 매수인은 조건 이행을 할 수가 없어서 대출이 기한의 상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매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소유자들이 절세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다행히 임차인이 나가겠다,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도 과다하게 이사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팔고자 해도 그 주택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 한 주택을 팔고자 하는 사람도 집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계속해서 많이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협상을 통해서 임차인이 만기에 이사를 가겠다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이사 비용과 어떤 경우에는 또 1호금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번 슬라이드는 이번 강의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2020년 7월 31일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신설되어서 실제로 어떤 주택에 살기 위해서 집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금을 내고도 그 집에 살 수 없는 정말 이상한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의 1항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여기에 한 개의 항목을 삽입을 해서 이렇게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한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에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하자.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 1항의 단서조항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9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거짓 부정한 방법의 임차일 경우, 세 번째는 상호 간에 정당한 보상 합의가 있을 경우, 네 번째는 임차인의 무단 전대가 있었을 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주택이 파손되었을 때, 여섯 번째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 멸실로 주택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을 때, 일곱 번째는
주택의 노후 훼손으로 철거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을 때, 8번째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또 9번째는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9가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항목을 더 삽입을 해서 주택을 산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자. 그래서 10번째 항목을 집어넣자, 이런 얘기예요. 그 10번째 항목을 보시면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은 아니면 또 매수인은 거절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의 1항 단서조항에 하나를 더 넣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거주를 위한 매수인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고자 개정 법안을 발의 중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국회 발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도표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 1개월 전입니다. 만기 6개월 전입니다. 이 사이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매수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매수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은 또 매수인은 그 계약갱신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지 안 들어줘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 현행 법률 하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 이 법을 좀 개정을 하자. 그래서 그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발의된 내용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는 그 이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이나 매수인은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매수인이 매매계약 만기에 잔금을 지급하고 무사히 안전하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도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발의된 법안의 개정 전망과 개정됐을 때 그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정 전망을 보시면 현재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동시에 전격 시행됨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나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가능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법조계의 해석이 각각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새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9월 23일 현재 약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최근 각종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므로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국회 현재 발의 중인 개정안이 실제로 개정이 됐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거주용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 시에 매수인의 당초 뜻대로 입주가 가능해지면 당연히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임대인, 임차인 및 매수인 간의 갈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경기 전망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 15분간에 걸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을 하고 매수자의 당초 뜻대로 그 주택에 잘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사실과 또 그 개정 예상과 영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나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또 법정 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